12월 6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최서덕 시간입니다. 오늘은 KCC 벤츠 도장시설 반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지난 11월 7일 날 KCC 오토 측에서 금천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거부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다음 주 12월 12일에는 2차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그 벤츠 도장시설 반대 활동을 펼치고 계신 KCC 벤츠 발암물질 도장공장 퇴출 주민대책위 김창건 공동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이 춥죠? 날이 꽤 춥습니다. 네. 네, 많이 겨울 추운데. 분위기가 물씬 나는 네, 것 같아요. 우리 좀 청취자분들에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 구민 여러분.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1년 6개월 가까이 이제 싸우고 있는데요. 올 겨울이 이제 두 번째 겨울입니다. 이제 싸움을 넘어서 법정 다툼까지 왔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많이 소원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11월 7일 날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첫 재판이 있었는데 좀 막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못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재판 참석하셨잖아요. 방청하셨는데 네. 좀 그때 재판 분위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판 분위기는 뭐 어느 법원이라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KCC 오토 벤츠 측에서 이제 변호사 네, 셋을 동원했는데 그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렇죠. 대한민국 저는 법할이라고 합니다. 법할이 법무법인 주식회사인데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네, 법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김현장 행정소송 전문 변호인 셋을 선임해서 네, 진행을 했어요. 근데 첫날 요구하는 것이 그날 바로 결심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반대하는 도장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닌 네, 법상 자동차 차량 관리법만 재판부에 속된 말로 들이밀어서 네. 그걸로 해결해 주십사 하고 소송한 거. 딱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이게 좀 환경의 문제나 아니면 전혀 기준에 없습니다. 있는 그런 네. 문제 없이 그냥 너네가 허가 냈으니까 그냥 승인 내줘. 딱 요 그렇죠. 문제만 좀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장이라는 네. 대형 로펌에서 좀 변호사를 하고 있고 저희 또 변호사들도 이제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10일 주 날. 목요일 네. 오후 5시인데요. 네. 그날 결심을 할지 아니면 다른 추가 증거 자료가 네. 있으면 다시 또 한 번 더 진행하겠다는 이제 재판부 네네. 주심 판사가 얘기했었어요. 음. 근데 제가 예상하건대 그날 결심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재판 원고가 KCC 오토 벤츠 측이지만 네네. 피고가 이제 금천구청 허가권자인 금천구청이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네. 재판에 참여했어요. 제3자 독립 당사자로 참여해서 9명이 지금 같이 독립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주인분들은 누가 위원장님도 같이 저는 이제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고 네. 이제 주변 아파트 단지 회장분들 몇 분 하고 네네. 9분이 당사자로 참가해서 이제 또 변론서로 추가 변론서도 제출했기 때문에 네네. 12일 날 당일은 이제 결심을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KCC와 이제 금천구청 간의 양자간의 싸움이 아니라 주민 간의 입장까지 지금 그렇죠. 들어보는 우리 재판이라고. 구청과 주민이 피고 네네. 그리고 KCC 벤츠 측이 원고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추가 증거 자료 요청이 한 건이 네. 또 있는데 네. 왜 요청했냐면 이 KCC 벤츠 건물질 당시에 예. 건축 소음 뭐 이런 거 분진 때문에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이제 이해를 설득하고 이제 합의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마 우리도 주민들과 이렇게 합의를 종용을 했다라고 재판부에 미룬 것 같아요.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측 구청 측 고문 변호사가 가장 가까이 담장 하나 두고 가장 가까이에 사는 이제 아파트 2동 시티뷰 아파트인데 주민이 꽤 돼요. 80세대가 넘는 주민인데 그분들의 이제 도장시설 반대에 대한 추가 서명. 네네. 물론 기존에 제출한 서명인 명부에 다 돼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서명 받을 때는 주소지를 정확히 안 쓰거든요. 네, 사는 그렇죠. 동까지만 딱 쓰고 네네. 서명만 받는데 CTV 주소를 정확하게 쓰고 사는 동 쓰고 이제 서명을 받아서 추가 증거 자료를 만들어 달라 해서 요청해서 다시 이제 동대표를 통해서 60분이 넘는 분을 다시 또 네네. 이제 네. 추가 서명을 다시 또 받았어요. 근데 그걸 제출하면 네. 아마 결심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재판에서 이제 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재판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KCC 벤치 도장 시설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처음에 좀 이게 불거진 게 지난 지방선거 목전하죠. 목전을 앞두고 그렇죠. 하고 5월달 정도에 주민들이 저 건물이 뭐지? 막 하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이 도장 시설이래 그래가지고 처음엔 벤치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벤치가 들어온다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민들을 좀 속였다 그럴까 네네. 그렇죠. 처음 건축 현장 그 현황 개요판을 이제 네네. 법적으로 붙이게 돼 있는데 네네. 거기에 보면 도장 시설 뭐 차량 관련 시설 차량 정비센터가 들어온다는 그런 목적 용도로 이제 표기한 게 아니라 네. 근린 생활 시설로 표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뜻 듣기에는 근린 생활 시설이면 편의 시설이다 주민들 네네. 그래서 좋아를 했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동차 멀티센터면서도 정비 공장 네네. 거기에 판금 도장 시설이 포함된 종합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네.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일단 그래서 지금 건물은 다 지어진 거죠. 다 짓고 올해 2월 19일 날 네. 구청에서 이제 건물 사용 승인을 조건부 사용 승인을 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작년 7월서부터 대대적으로 네네. 시작은 작년 4월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다. 주민 한 분이 구청에 이 건물 용도가 뭐냐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써진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도장 공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주민들이 한 분, 두 분 알 되서 학부모들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1인 시위서부터 그 시작해서 더운 여름에 거기서 1인 시위 하셨고. 그래서 대책위가 7월 15일 날 출발해서 이제 25일서부터 기자회견 네네. 열고 이제 작년 1년 반 가까이 싸워오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오랜 시간 좀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좀 되고 지금은 있는 건가요? 우리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네네. 구청도 주민 편이죠. 주민과 합의를 해라. 그래서 5월 2월 19일 일부 건물 사용 승인 냈을 때 네네. 조건을 달았지 않냐. 네네. 그래서 그 조건부 사용 승인 때문에 자동차 등록 허가는 아직 보류 상태. 네네. 왜냐하면 주민과 합의서가 들어오면 내주겠다. 그게 지금 행정소송의 지금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전체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건물인데 지금 이제 1층, 2층, 3층 매매장, 전시장으로 네. 지금 쓰고 있고 일반 업무 시설은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이제 자동차 8층, 9층. 그래서 이제 판금하고 도장 시설 요게 있는 8층하고 9층은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거를 사용하려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라고 구청이 얘기한 거고 이제 요게 그 벤치 쪽은 노래가 허가 내줬으니까 왜 이거 자꾸 조건 다니? 법령에는 그렇죠? 주민과 합의하라는 강제 조항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설비 시설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동차 종합 설비업 등록 허가가 나와야 돼요. 그때서부터 시설 설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8층, 9층 자동차 지금 정비업으로 예정돼 있던 건물 층수들은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새 차들 거기다 계속 전시해 놓습니다. 그래요?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내가 예상하기에 한 2, 300대의 새 차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창고군요. 그러니까 자기들 차 팔겠다고 건물 승인부터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업무에 영업을 하라고 일단은 승인을 내준 거 편의를 봐준 거죠. 네네. 근데 뭐 벤츠 측에서 주민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일단은 도장 시설은 빼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도장 시설만 빼고 일반 경정비로 가도 벤츠 고장난 부분 다 수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 건강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결심을 해서 가까운 부천에도 또 하나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판금시설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여기는 일반 경정비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벤치 그럼 이렇게 대화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좀 저- 어떤 입장인가요? 올 5월 중순까지는 이제 대화를 했어요. 네네. 근데 뭐 대화가 항상 빗나가죠. 음, 우리는 단순하게 도장 시선 빼. 음, KC 측은 1년간 그럼 유예하고 음, 다시 한번 상의하자. 네네. 또는 옆에 다른 그 약속 뭐야 중소 중소 중장 예, 정비 업체. 정비 업체를 네. 매입하거나 임대를 네. 해서 그쪽에 도장 시설을 지으면 어떻겠냐라는 음, 또 그런 안. 음, 뭐 그 안은 업체나 매체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 네네. 여기 도장 시설을 설치하나 옆에 네네. 설치하나. 음, 더 이상 금천구에 이제 도장 시설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네. 주민들의 입장이니까 네네. 결국은 평행선이죠. 음, 그러다가 이제 5월 17일 날 네. 주민 무시하고 대화가 음. 예정돼 있었거든요. 5월 24일 날 네네. 또 만나기로 네네. 가까운 이제 힐스테이트 주민들하고. 음, 근데 이제 싹 무시하고 그냥 구청에 음, 판금 도장이 포함된 자동차 종합 정비 사업자 등록 신청을 넣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은 뒤통수 맞은 거죠. 음, 그래서 구청과 또 한바탕 또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구청이 주민들 행복권을 지켜줄 네네. 그 책임이 있으니까 음, 조건부 사용대로 주민과 네. 합의하면 처리하겠다. 네네. 지금 서류 보완 상태인데 음, 이제 KC 측은 행정조성 건목 쪽은 거부로 봤다. 음, 근데 현행법 자동차 관련법에 보면 거부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 주민과 합의하라는 요 네네. 조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하더라고요. 네. 좀 일부에서는 좀 그런 얘기도 방금 그 얘기 법률적으로 이게 허가가 들어오고 조건을 갖추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게 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재판을 재판을 하면 질 수밖에 없지 않냐. 좀 이런 얘기도 또 이제 승소한 사례도 있고 막 이런 얘기 네. 하시는데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론 도장 시설이지만 네네. 애초부터 지금 이 벤츠 멀티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이 부지와 그 지역은 도시 중심 미관지구로 네네. 묶여놨던 땅이에요. 네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보면 이게 이제 상위법인데 구청 조례보다도 위에 상위법인데 거기 7항에 보면 차량 관련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네네. 돼 있습니다. 단 주차장만 제외시킨다는 조항이 네. 있는데 그 밑에 항에 보면 단서 조항이 또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차폐 시설을 한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또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한 이게 법의 틈이죠. 틈을 이용한 합법적으로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2016년 2월 KCC 오토 차량 관련 사업을 하는 이 기업이 자기네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무조건 샀어요. 조건 없이. 우리가 보기엔. 그러고 나서 그해 4월에 또 총선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9월 6일 단 한 차례 구청장이 임명한 도시계획심의위원 6명과 네네. 도시환경국장이 1시간도 안 된 단일한 건 가지고 해제를 시켜줬어요. 네. 여기 내가 보시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7월 17일자 2016년 7월 17일자를 근거해서 조건부 네네. 가결을 시켰는데 차폐 시설, 차폐 적용말하는 거죠. 네네. 조건으로 그냥 풀어준 거예요. 차폐 시설이 뭐냐면 밖에서 혐오 시설이 안 보이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싣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그 차폐 시설 내 차폐 적용이라고 따로 부르는데 그것도 차폐 시설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차폐 시설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말하면 외부에서 전혀 안 보여야 됩니다. 이제 혐오 시설을 이제 허가해 줄 때 허가 조건에 이제 차폐 시설이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벤츠 건물을 보면 건물 외벽에 썬팅만 했어요. 그리고 조경이라고 작은 나무 몇 가지 한 2m 정도 쭉 심어놨는데 이건 가림막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서 요구하는 차폐 시설의 조건도 안 맞고 그럼에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풀어줬단 말이에요. 단 그거 시설하고 소음, 분진, 뭐 또 사생활 민원 예방 대책만 마련하면 내가 정보공개 요청해서 그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A4 단면짜리 2장에 딱 14줄이에요. 거기에 도장 공장에 대한 주민 환경, 생명과 건강에 관한 대기 환경에 대한 염려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어요. 뭐
일례로 그 한 조항만 내가 기억나는 대로 소개하면 뭐 다른 후에 다른 데 가보면 뭐 아우디나 다른 그 외제차 매장 아주 멋지게 들어섰는데 네네. 금천구도 이렇게 외벽 썬팅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 네네. 이런 조항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거기서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도장 공장과 도장 정비 시설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죠. 여기는 이제 사실 도장 정비 시설이고 예. 사실 이런 게 이제 금천구에는 엄청 많잖아요. 특히 독산 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독산일동에 이제 90여 개가 좀 몰려 있죠. 33개. 일동에만 33개. 그런가요? 금천구 네. 전체에 47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되게 영세, 중세.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독산 일동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또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공기 유해 가스 유해 되게 그 물질을 배출하는 데가 90곳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 되게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금천구로서는 뭐 사실 큰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문제긴 문제인데 또 이제 그런 주민들의 입장에는 그런 여기도 이게 많은데 예, 그런 말씀들도 많이 많이 하세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금천구 주민들이 네. 우리 생활 주변 환경, 특히 대기 환경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네네. 그동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그 관심 밖에 있던 걸 이제 슬슬 이제 주민들이 눈을 돌리게 됐는데 네. 이 기회에 네. KCC 벤츠 도장 공장 퇴출을 왜 시켜야 되는지 주민들이 알게 된 이 기회에 기존에 이제 금천구가 전체 3분의 1이 넘는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 안에 이미 주택 생활 지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환경 유해 기업들이 많아요. 많죠. 예. 일례로 얼마 전에 이제 그 대기 환경 오염 측정을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네네. 부탁해서 독산 일동 사시는 주민이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기준치의 20배, 100배가 넘게 나옵니다. 납중도, 벤젠 뭐 이런 게. 그분이 실질적으로 대기 환경 피해자예요. 네네. 이유 없이 아프고 애도 아프고 집안 식구가 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유해 환경업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도장 공장 그렇죠. 하는 게 옆에 있고. 근데 왜 KCC가 중요하냐면 금천구 47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못해요. 각각 개개 업소 중에는 도장 부스 한두 대, 만에 두 대인데 네. 이거는 구층 전체 약 300평 되는데 도장 부스가 들어갑니다. 말로는 벤츠 측 말로는 2대 놓겠다. 하루에 5대만 하겠다라고 네네. 하는데 300평짜리를 도장 부스 가로 세로 2.5m, 3m짜리를 하나밖에 안 할까요? 그렇죠. 뭐 탕주협에서 감시할 수도 없고. 그렇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네네. 네, 그래서 이 KCC는 금천구 47개의 합친 도장 저기보다 네. 크다. 왜냐하면 KCC 벤츠가 여기에 멀티센터를 설립한 첫 번째 목적이 네. 서울 서남부권, 경기 북부권 모든 벤츠의 서비스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그런 네네. 그 플랜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몇 대나 들어오겠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벤츠가 우리나라 수입차 중에서 가장 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제일 많기도 하고 벤츠를 판매하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한성도 있고, 한성도 뭐 있고 네 개 KCC도 업체 있고. 크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업체별로 또 이제 이런 정비 시설을 또 갖추시더라고요. 갖추는데 네, 네. 이제 KCC도 이제 그게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천, 네, 이게 서남권과 서울 서남권과 이제 경기도 안양권 여기까지 다 허가라는 그런 걸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벤츠 측에서. 면적 대비 네. 통계학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면적 대비 차량 수리 대수를 보면 하루에 150대가 넘어요. 다른 작거나 크거나 네. 이제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차량 면적 대비 차량 수리 대수를 보면 하루에 150대가 넘고 네. 이제 통계치 최고치를 잡았을 때 하루 수리 대수는 500대 이상입니다. 거기에 30% 잡으면 150대라는 얘기예요. 도장만. 그죠. 이제 일반적인 수리 들어오는 정비업체 수리차가 100대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약 20대에서 30대가 그렇죠. 판금이나 도장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수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150대, 뭔가 200대로 잡자. 네. 200대로 잡으면 그 중에서 하루에 200대 들어오면 그럼 60대가 그렇죠. 이렇게 도장이나 판금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계산이라고 한다면 아까 벤츠가 얘기했던 네. 뭐 2대만 놓겠다. 이거는 사실 자기들 이것도 안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취자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20-30%가 왜 나오냐면 뭐 오일 갈고 부속 갈고 바뀌는 뻥크난 네네. 거 이렇게 갈아 끼는 네, 것뿐만 그렇죠. 아니라 차량 운행하다 보면 접촉 사고가 많이 그렇죠. 납니다. 네. 걸히거나 들이받거나 그러면 찌그러진 거 피고 그렇죠. 그 칠 다시 해진 해야 거 되죠. 네네. 벗겨낸 게 판금이고
거기에 이제 원래 차색대로 도장을 페인트 칠하는 게 도장입니다. 도장. 그렇죠. 그래서 그게 30% 많게는 이게 네. 정확한 통계 수치입니다. 네네. 열대 중의 세대는 찌그러지고 펴야 되고 칠해야 되는 수리가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좀 2016년에 사실 부지매 한 다음에 문제가 된 2017년, 18년대 사실 공교롭게도 서울시의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네. 달하면서 주민들이 이런 대기 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고 뭐 그래서 뭐 미세먼지 위험 막 긴급해가지고 재난 문자도 날라오고 이런 네. 거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또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더 이것이 폭발적으로 주민들에게 호응하고 들어 만들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이게 좀 일단은 재판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것 같긴. 아까 좀 말씀 중에서 행정소송 중에 이런 거 좀 이겼다고 한 게 있는데 그 어떤 좀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살펴보면은 똑같이 이 대기 환경 유해 물질 배출하는 비력 공장 건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비력 공건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습니다. 아, 이게 어느 지역의 비료공장인가요? 예, 충주 지방인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네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강남구에서도 한번 네네. 시도를 했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한 적이 있고 엎어졌네요. 동탄시에서도 대법원까지 갔다가 대법원이 이제 주민 편에 손을 들어줘서 주민과 합의해라. 그래서 네네. 결국은 도장 시설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는 걸로 주민과 합의가 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뭐 그 비료 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 뉴스에 좀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 어떤 공장이나 비료 공장이나 무슨 화학 공장 때문에 주변에 뭐 알게 모르게 눈에 네. 보이지 않으니까 그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도장 공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음. 이 화학 공장이나 이제 유해 환경 이제 휘발성 물질 네네. 배출하는 업체들은 네.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눈에 자기 몸에 직접 피부에 안 닿으니까 그냥 네네.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참에 좀 자세히 좀 알아시고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금천구도 좀 이런 대기 문제 많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금천구 3분의 1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네네. 거기에 그렇죠. 유해 환경소가 많잖아요.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알게 되고 이 힘을 모아서 점진적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네네. 저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 목요일에 좀 재판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좀 아까 저 재판을 좀 어떻게 좀 예상할 거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좀 솔직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윤 위원장께서는 예. 이길 수 있다는 좀 얘기 좀 하셨고 아까 그런 사례들이나 네. 이걸 통해서 좀 얘기 좀 하신 것 같고요. 좀 요 사실 그 작년 사실 1년 그죠? 1년 반, 1년 반 개정 주민들이 알게 된 그 과정들입니다. 되게 먼 얘기처럼 하지만 사실 1년 잘 안 된 얘기라서 맞아요. 좀 이게 공동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걸 좀 느끼고 좀 이게 행정이랑 바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먼저 좀 어떤 점을 좀 많이 느껴가는지. 예, 이 KCC 벤츠 도장권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네. 구청의 잘못이 큽니다. 일단 전 구청장이지만 네. 사전에 이러이러한 기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자기 권한 바뀌어도 네네.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알릴 기회를 줘서 주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행정의 장이라는 사람이 딱 법령에 또는 제도에 묶여가지고 중공업 지역이니까 뭐 재량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주민들 몰래 밀어붙인 게 잘못이다. 그런 게 이제 이 건을 통해서 그게 이제 핵심이고 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 관내 요새 떠도는 얘기는 적폐죠. 네네. 공무원들이 관행과 관례라고 했던 부분들이 네. 따지면 전부 불법이고 위법한 거예요. 네네. 봐주기식, 눈 감기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대부분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힘을 쓰면 이길 수 있구나. 네네. 이 사례가 이제 KCC가 돼야 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네. 구청과 주민과의 그런 그 상생 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끝도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지금 대책위에서는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지금 집회를 좀 진행하고 있죠. 오늘 또 날씨 추운데 진행하시나요? 오늘도 이제 진행은 하고요. 네. 이제 매주 쉬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특별하게 뭐 태풍 오거나 또 개인적인 뭐 상담 하나 그랬던 한두 번 빼놓고
이제 오늘 이제 또 집회를 하는데 이제는 전략적 선택을 좀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떤 그동안 이제 도장 공장 반대, 네.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니까. 네네. 그런데 기업이 까딱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KCC 오토라는 벤츠를 수입해서 파는 딜러 회사입니다. 자체 생산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벤츠라는 브랜드를 등에 업고 기업 이윤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민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는 도장 공장을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네네. 돈 벌 게 있다 이거죠. 너희들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상하거나. 그런데 그 벤츠 브랜드를 직접 공략하는 전략으로 좀 바꿀까 합니다. 벤츠 코리아 본사가 서울역 건너편 네네. 옛날 네네. 그 대우 큰 빌딩 네네. 있죠. 거기 9층에 있어요. 벤츠가 한국에서 파는 대수, 독일에서 파는 대수는 어머니 다르겠죠. 그렇죠. 벤츠한테 이제 직접적인 공격에 이제 화살이 갈 겁니다. 왜? 당신네 독일에서도 벤츠를 수리하면서 도장 공장이 이렇게 주택가 유치원 옆에 있게 하겠느냐? 네네. 하느냐? 살아 있으면 달라.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벤츠의 입장이냐? 이건 벤츠 브랜드에 한국의 기업이 흠집을 내는 거다. 처리해라. 네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전국 벤츠 불매 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몇 시부터? 오늘 5시 똑같습니다. 6시까지 내려 1시간 정도 내려 30분. 30분 정도. 네. 제가 지금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춥고 그래서 듣기도 하고 네. 하여튼 좀 그동안 좀 애를 많이 좀 쓰시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좀 가정하고 이제 재판 이제 완전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좀 대응 방법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주민들도 그래서 이제 인식해야 될 오늘 것도. 아까 설명드린 네. 대로 네. 전략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때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 이야기나 주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있으면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 넘게 금천구에서 제가 이제 지역 운동을 처음 이 벤치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근 10여 년 넘게 이제 시민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네네. 네, 지역이나 중앙이나 이슈는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다. 그런데 지역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사는 주권자들이거든요. 네네. 네. 내년에 또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속된 말로 우는 아이 젖준다고 뭉쳐서 힘을 합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기업 안 알아줍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주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성원해 주시고 꼭 이길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재판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심이 되지 않으면 계속 재판이 이어지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KCC 그 앞에서는 벤츠 앞에서는 또 매주 금요일날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신 분들 참여해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CC 벤츠 발암물질 도장공장 퇴출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창건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성호였고요. 기술의 김용영 PD였습니다.